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요즘 신년회 약속 많으시죠? 밤늦은 시간에 택시도 안 잡히고 버스도 끊기어서 좀 힘드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줄 경기 심야버스 노선이 대폭 확대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밤 11시부터 다음날 첫차 시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72개 노선에 14개 노선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버스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다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노선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덕분인데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앞장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의정 돋보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양시 주교동, 성사 1, 2동, 식사동의 방재율 의원. 1950년 전라남도 고흥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부의사관, 고양갑 지역위원회 법률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최고령 의원인데요. 경륜과 연륜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잘하셨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길을 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향 출신 방재율입니다. 이렇게 TV 로드를 통해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142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그 가운데 가장 어르신이세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행정적 나이로는 행정적 나이요? 네. 만 68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이는요? 집의 나이로는 꼭 일입니다. 아, 그 일은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염색이 잘 되셨나 봐요. 전혀 일은처럼 안 보이십니다, 의원님. 아니, 폼 좀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멋지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고령 의원이셔요. 네. 그간 정말 그런데 보니까 긴 세월 좀 다른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계에 입문하실 때 좀 많이 고민도 있으시고 걱정도 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지방 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수없이 발생하는 지방 행정의 수요를 오랜 공직을 통한 다양한 행정 경험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자 민생과 밀착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을 네, 네. 거양시키고자 하는데 일익을 하고자 네네.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나오시고 얼마나 꼼꼼하게 원고를 지금 네. 준비해 오셨는지 오늘 뭐 그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의 정말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좀 이렇게 배워보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그 책을 내셨는데 2009년에 네. 출간한 책이 있어요. 네.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눈 덮인 광야를 헤쳐가는 이어. 네. 아, 눈 덮인 광야를 헤쳐가는 이어. 민중가요 같은 거 느끼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책에 이렇게 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알다시피 그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네. 네. 주경야독으로 고생을 좀 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행정 문제,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문제를 고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를 자양분로 삼아서 네.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아, 네. 이것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네.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부지런히 굴러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얼지 않는다. 않는다. 어느 소설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운동설 안에 얼지 않는다. 정말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죠. 네. 그래서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 또 역시 또 공직에 기여하고 싶어서 의원에 이렇게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네.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얼마나 또 공부하기 또 힘드셨고 그런 네. 시절을 겪어오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굴곡 가운데서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공직자로서 삶의 자양분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에 지나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네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진학을 못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꼴을 비고 소를 먹이는데 중학교에 몇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네. 나도 저 교복을 입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감정이 자꾸 용수줌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졸려서 어머니 제가 꼴 베고 소 먹이는 것이 저 인생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를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한 끝에 아버지께서는 행정안도 많고 농사를 지어야 일손을 될 텐데 네.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두 분이 아주 지금 말하면 심도 깊게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고등학교만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고 네. 그 위에 학업은 공직에 들어가서 네네.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셨군요. 인생의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술 한잔 잡숫고 저한테 하시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상의하셔서 학교에 진학 결정을 내려주신 분은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셨고 네네네.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을 하신 분은 어머니시고. 어머니 역할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집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예. 농사 짓고 밥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 부모님이 참 감사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그런 경험들, 힘듦이 음. 녹아져 있는 그런 정치 생활이 아니실까라는 추측을 감히 살짝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 현안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1교육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학교 실사 현장을 좀 다니시나 봐요. 네. 우연히 아이들 잠반 버리는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일까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다만 제가 사물을 볼 때 좀 관찰력 있게 보는 네.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잔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2017년도 기준 51,34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 네.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킬로그램당 3,000원을 기준하면 연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네. 네. 음식물 쓰레기 잔반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17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네. 네.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그 처리 비용으로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 처리 비용을 합한 총 1억 1,605억 원은 급식 단가 3,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3,050만 명, 급식 일수 185일 기준, 예. 일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예, 예. 그러게요.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몇 분 오셨는데 잔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은 의원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관찰력이 뛰어난데 아마 지금 저희 아마 자막으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산수가 복잡해서 예. 아마 셈이 복잡해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들어만 보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처리되고 국민의 혈세가 혈세가 낭비되고.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이렇게 살고 오시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음식의 홍수이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잔반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은 무엇이고 네. 또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계획도 세워하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네네. 이 대안적인 문제에서는 저 판단으로는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체계화 및 학생 자치의 교육급식부 운영, 자율배식 운영,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선행되고 학생들의 교육급식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도내 2,367개 학교 중 867개 학교에서 교육급식부를 운영하여 급식토론 및 홍보, 자율배식 논의, 식당협의, 만족도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교급식 잔반 줄이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네. 다른 학교의 전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또한 도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네네. 급식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기존 급식 활동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잔반 줄이기 등 대책을 모셔가는 정책적 노력도 요청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급식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네네. 조금 더 문제점 해결하고 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의회, 경기도차원, 지방자치까지 예.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예. 급식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아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학까지 고맙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역시나 좀 교육 현장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도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잖아요. 네. 이 취지는 좋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라는 좀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있으세요? 네. 아시다시피 자유학년제는 2016년 자유학기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3,173개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우리 본도에서도 2016년 622개의 중학교 중 1학기에 7개고 2학기에 617개고가 시행하여 총 12만 5,365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였고 18년 중학교 전체 635개 개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에 머물러 있는데 경기도는 자유학년제로 넘어오면서 네. 네. 학부모들의 민원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기 동안 얘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네. 네. 이제는 1년을 놀아라는 이야기냐 이런 뜻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게다가 네. 그 민원 제기 사항을 보면 예.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른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지필고사를 배제하고 학생 개인별 포트폴리오 자료를 제작하고 네. 정성적 방식으로 과정평가와 성장평가를 시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자필고사가 아닌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네. 네.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학년제. 보다 예술적이나 이런 감성들을 더욱더 키우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인데 예. 굳이 막 자필고사 예.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을 안 본다는 그거 하나로 학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나 저는 또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네. 염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네. 현 실정으로는 현장의 교사들도 네. 네.
현장 취업 학습을 하기 위한 네. 네. 기관 사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자율학기제, 자율학년제입니다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통해서 잘 꾸려갈 수 있게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도 아니고 예. 한 학기가 16주 아닙니까? 예. 1년 32주를 자유학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로 체험 기관을 구해야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각 구시군의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의 잔반 문제부터 자율학기경제까지 네. 세밀하게 꼼꼼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역구를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우리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 받으셨어요. 그래요. 의원님께서. 축하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축하 좀 드리고. 네. 그 감사합니다. 네. 최우수 의원으로 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자랑 살짝 해주세요. 그래도 상을 받으셨는데. 뭐 네. 제가 잘한 것이 있어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업무에 좀 열정적이었다. 네, 열정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제1교육위원회가 우리 분과위원회 중에서 이번에 그 경기도의회에서 네네.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네네. 네. 몇 분이 최우수 위원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벌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꼼꼼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신 거 꼼꼼함으로 교육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구로 살짝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예. 지역구가 이제 고양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원당 지역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원당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 이 예. 문제가 굉장히 크게 여러 해 동안 대두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원당 지역은 옛날 고양군 시대에 네, 가장 그 중심지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당읍이라고 지금도 이제 고양시청이 거기에 원당읍에 있죠.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당 지역을 주교동과 성사동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주교동은 도시재생 뉴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제정되어 작년 6월에 네. 현장 지원센터가 개소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 조성, 마을 안길 개선 사업, 담장 보수 사업, 범죄 예방 시설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성사동은 현재 고양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금년에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원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네. 도시 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 도시 재생 사업의 효과를 네. 네.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모가 7분인데 네. 그중에 한 분이 원당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예. 뭐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그 원당 지역이 예로부터 그 원당 시장이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그 생활이 어려운 우리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개발 제4지역에 개발이 한참인데 거기에 이제 조합원이 구성돼 있고 또 조합원이 구성해 있는 청산자라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조정이 돼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의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네, 네.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나면 더 살기 좋은 곳에 이모님들이 사시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네. 식사동을 좀 식사동. 얘기를 해보려고 예, 하는데요. 이 식사동을 가보면요, 정말 이 새로운
좀 신식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주변은 아직까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도 좀 있고 교통도 좀 사실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고양시에서 가장 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잘 지어진 아파트가 그 지금 말씀한 식사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그런 아파트는 새로 잘 지어 있지만은 아직도 아파트 지역의 주변 환경이 매우 노후 환경으로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의 재산 권리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이 일치 안에서 아파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 공약 사항이었어요. 신분당선 동국대역 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디 유치는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지금 식사동에 신분당선 동국대역 설치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예. 네. 그래서 현재 경기도와 고양시에서는 신분당선 동국대역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네. 우선 동국대역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유무가 판가름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경제성 추가 확보를 위해 보완 작업으로 그 결과는 1월 말에서 2월 중순국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국토부 등의 관계기관과 밀접하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역구도 그렇고 네. 지금 몸담고 계신 상임위도 그렇고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좀 힘드시지 않을까. 뭐 머리가 아프시겠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 본인의 업무니까 네.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뭐 계획대로 모두 뭐 잘 풀려서 상위적 예. 고양시 만들면 참 좋잖아요. 네, 예.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애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낮 기온도 영하를 맴도는 가을의 한 중간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를 힘껏 응원합니다. 따뜻한 주머니 사정에도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값진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대 경기도의 방지율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이 노육장을 과시하고 있는 방 의원님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 이런 뛰어난 통찰력과 연륜으로 앞으로 경기도의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